8년 전 세계에 없던 무혈 촛불 혁명을 이뤄냈던 것처럼 다시 빛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는 이를 빛의 혁명과 반혁명을 대비하고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학자의 눈으로 그 사이를 분석합니다. 그의 책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철학으로 시대를 해석하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박구용 교수는 12.3 내란 사태를 시작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몰락까지, 그리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해명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은 해겔식 황혼역에 오는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현상과 사건들은 그 사태의 끝무렵이 되어서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황혼역의 사유가 아니라 위대한 정오에 펼쳐지는 철학자의 사유입니다. 니체는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위버맨 씨가 등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우리가 위대한 전고를 맞이하여 갖게 될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중 그림자라는 허상이 가장 짧아지는 전고는 인간이 가장 위대해지는 시간입니다. 해겔식의 관념이 아니라 니체식의 참여적인 방식으로 현재 내란 사태를 철학하는 것입니다. 박구용 교수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급속도로 빨라지면 관찰자의 관점조차 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건 바깥으로 온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관찰자는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관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사건의 참여자로서 이 사건을 해석, 해명하고 비판하는 철학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반혁명과 혁명의 충돌에서는 12.3 내란 사태와 탄핵 가결까지를 다룹니다. 현재를 다루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부터 시작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곧 무사유를 중심으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라는 악마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한국사의 세 가지 혁명적 사건을 통해 그의 내란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석합니다. 동학농민전쟁의 민중과 민족의 서로 주체성, 3.1운동의 민족과 종교의 서로 주체성, 광주 민중항쟁의 시민과 민중의 서로 주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촛불혁명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혁명의 정신을 통해 타산성을 넘어선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 사태를 진압한 결과입니다. 박구용 교수의 말입니다. 다만 이들은 역사를 몰랐을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어떻게 희생됐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익만 따졌지 생각이란 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정당성을 따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타산성에 빠진 사람들은 타당성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2부, 윤석열 정권의 내부에서 숨쉬던 반혁명의 기운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윤석열 정권의 탄생부터 그간 윤석열과 이 정부가 보여온 결정적 사건들을 포착하고 파헤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주의로 탄생한 부패 정권의 모습과 입틀막 사건으로 보는 공론장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인류 역사가 아무리 체계적으로 발전하더라도, 교육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퇴행을 향한 욕구는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그걸 조직화하는 정치 세력 또한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 권력을 쥐면서 사회 전체에 큰 불행을 안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해서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법도 없습니다.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보는 양적 공리주의의 함정 및 윤석열의 자유가 왜 위험한지를 다룹니다. 사실 자유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격정적으로 저항해서 만들어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모든 인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가 감히 자격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윤석열이야말로 자유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자유의 적이라는 선언은 적박합니다. 특히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이가 대통령이 되면 벌어지는 일을 살펴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의 경로죠. 박구용 교수의 말입니다. 자기 입장의 극단적 표현이 바로 경로입니다. 전통 심리학에서는 화를 내면 화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지부조화에서 비롯된 불쾌감을 인지 왜곡으로 해소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화가 화를 부르고 분노는 더 큰 분노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늘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다 보니 더 화가 납니다. 경로하고 또 경로합니다. 물론 윤석열의 짝인 한동훈에 관해서도 시스템 관리자의 한계에 갇힌 인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감각과 싸워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비판한 다음 미래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브릿지 2개를 배치합니다. 브릿지 1, 혁명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철학자의 반성문. 지체된 도덕 감각의 비극에서는 저자 자신의 잘못에 관해 반성하고, 브릿지 2, 한강 작가의 문학. 기억을 넘어서는 서사가 되다에서는 한강 작가의 문학을 통해 서사를 넘어 이야기가 된 역사와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그의 자기 반성은 이렇습니다. 광장의 변화에 무감각했고 무사유했습니다. 그러니 젠더 폭력에 대한 도덕 감각의 지체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순간 나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마도 나의 지체된 도덕 감각 때문에 그동안 말없이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몰랐습니다. 나 역시 오이디푸스처럼 자신의 눈을 파는 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지체된 도덕 감각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후 3부 반혁명을 이겨낼 혁명을 위하여는 미래를 논합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들입니다. 곧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행해야 할 다양한 내용들을 시작으로 혐오의 정치를 넘어 우정의 정치로 가기 위한 방법,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철학적 분석까지를 제시합니다. 박구용 교수의 말입니다. 학자나 정치인이 시민을 계몽시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학자와 정치인은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부름에 따름이 정치인의 윤리입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견과 의지를 소유하려는 정치는 곧바로 퇴출당하는 시대입니다. 무섭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틀렸다고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빛의 혁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먼저 탄핵이 인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혁명 잔당 세력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막힌 세상을 기똥찬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세상의 주체는 바로 2030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박구용 교수의 자기 반성이 담긴 말을 옮깁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2030 여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맙다, 반갑다, 이제 와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에 광장을 떠난 이후에 이 광장을 추운 데서 지켜온 자들이에요. 다만 촛불혁명이 끝난 뒤로 우리가 그들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빛의 혁명의 마지막 완수는 뭐냐? 이들에게 마이크를 주는, 돌려주는 혁명이 되어야 한다. 이분들이 제가 본 느낌은 어느 날 갑자기 응원봉으로 나타났지만 저는 어린 시절 보았던 할머니, 엄마들의 느낌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가족이 다 무너져 갈 때 끈질기게 가족을 지키는 엄마들, 할머니들, 그 모습이 저는 2030 여성들이 나라를 끈질기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인입니다. 어린이 취급하시면 안 되고 갑자기 나온 것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일정한 부분에서 후퇴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이크가 돌아갈 때까지 그 말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게 제 잘못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인 것 같아요. 지금 사라지는 매개자인 저는 지금의 2030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